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번 시간까지 해서 뭐 일반 회사의 부가세 신고서 마감까지 해보셨고, 추가적으로 뭐 조금 어려운 얘기였지만 부가율에 관한 얘기를 설명을 제가 드렸죠. 그렇죠? 이번 시간은 뭐 일반적인 제조, 도소매, 서비스 업종은 뭐 거래가 물론 뭐 다양한 거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표 입력이라든지 그리고 신고서 마감하는 작업은 거의 동일하니까 이번은 뭐 수출회사랑 이번 시간은 수출회사랑 수출한 경우와 그리고 임대사업자 임대료 받는 경우를 한번 가지고 우리 보지 못했던 첨부 서식을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그래서 뭐 수출 우리 TAT 2급 정도 하신 분들은 그 영세율 매출이 있으면 뭐 수출 실적 명세서, 임대 있으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같은 거 작성해 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 위주로 할 테니까 수출을 먼저 볼까요? 18페이지에 보시면 수출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 제가 가상의 역시 데이터 우리 19페이지 수출 신고 필정 드린 거 있죠. 이거 수출 신고서라고 그러죠, 그렇죠? 나와 있는데 아마 TAT 2급 하신 분들은 이거 제시하고 이렇게 입력해 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실무에서는 이제 이 신고서랑 그리고 제가 뭐 교재에다가는 안 실었지만 선화증권까지 다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신고서에서 우리가 체크할 것은 가정을 한 겁니다. 이 회사가 수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수출한 게 한 건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신고서에서 우리가 체크할 것은 신고번호가 일단 체크돼야 돼요. 신고번호는 우리 부가세 신고할 때 이걸 쓰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신고일자라고 돼 있죠. 그렇죠? 여기 이거 안 중요하다고 했죠. 이건 세관에 신고된 날짜일 뿐이지 수출은 선적일자의 기준환율을 기준으로 영세율 매출 신고하셔야 되거든요. 그 선적일자란 것은 운송회사로부터 받는 선화증권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고서에서 확인할 것은 신고번호 체크하시고 그리고 밑에 가보시면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금액이. 근데 금액이 두 개가 있어요. 결제 금액이라고 해서 5만 달러 했죠. 이게 우리가 여기다 물론 환율 때려야 되겠죠. 기준 환율 때려야 될 텐데 이게 우리가 신고할 금액이고 상단에 보시면 그 FOB라고 해서 신고 가격이라고 해서 4,485만 원이라고 해서 환산돼 있는 거 있죠. 그렇죠? 이거는 절대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세관에서 관세청에서 우리나라 수출 통계를 매길 때 쓰는 기준일 뿐이니까 이 4,400만 원 신고하시면 안 돼 절대. 5만 달러 체크하시고 신고번호 체크하시고 5만 달러랑 여기에 선적일자의 기준 환율을 때리셔야 돼요. 선적일자는 뭘 참고하셔야 되냐면 제가 뭐 실제 데이터를 못 드렸는데 그 선화증권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선화증권을 보시면 여기에 날짜가 찍혀 있거든요. 가정을 했어요. 9월 1일 날짜라고. 그래서 선화증권 보시면 뭐 배로 보내시면 shipping 데이트, 선적일, 비행기로 보내시면 플라이트 데이트, 기적일 또는 뭐 온보드 데이트라고 날짜가 있거든요. 영어로 된 거 있어요. 그래서 그 날짜 확인한 게 9월 2일이고 9월 2일자 5만 달러에 대한 환율은 제가 역시 제시했죠. 그렇죠? 1,000원이라고. 물론 시험은 제시를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조회까지 해서 이 금액을 환율을 찾아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우리가 수출 신고를 해서 준비하셔야 될 게 수출 신고서상의 신고번호, 그리고 결제 금액, 그리고 선화증권 확인해서 선적일자 확인하시고 요 날짜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 서울 외국환중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환율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 외국환중개 사이트는 뭐 참고로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요 환율 조회 누르시면 해당하는 선적일자 환율을 조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치고 바로 한번 뭐 간단하게 제가 20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쭉 차례대로 작업 순서 설명드렸죠. 그렇죠? 제일 먼저 일단 뭐부터 하셔야 되냐 하면 당연히 전표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가서 수출이니까 제가 선적일자를 9월 2일자로 가정했죠. 16 수출로 해서 5만 달러 곱하기 1,000원 하시면 5천만 원 되겠죠. 그렇죠? 5천만 원이고 거래처명은 임의로 하겠습니다. 임의로 미국이라는 회사를 하나 등록해서 화면하고 일치시키게 코드번호 140번으로 해서 미국 하나 등록할게요. 그리고 분계는 외상으로 팔았다고 치면 이 외상 누르시면 자동으로 5천만 원이 이제 신고되겠죠. 영세율 매출로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한 건만 일단 가정했어요. 7, 8, 9월 달은 얘 한 건만 딱 있다 가정하고 신고서 가서 7, 8, 9월 달을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7월부터 9월 7, 8, 9월이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거 없다고 제가 가정했으니까 5천만 원이기 뜨죠. 영세율 기타 매출. 그렇죠? 다른 거 없다고 치고 그리고
여기서 마감을 누르시면 신고서만 딸랑하나 신고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에러가 뜹니다. 무슨 서식이 빠졌다고. 마감을 일단 눌러볼게요, 제가. 자, 얘 하나만 신고할게요. 그러면 에러 뜨죠. 그죠? 메시지를 잘 보시면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대한 금액이 없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 서식이 빠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서식이 뭐냐 하면 이 수출 그 재화 수출하신 경우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외우는 거 아니니까 저는 여러 번 친구해 봤으니까 이 수출 실적 명세서랑 영세율 매출 명세서가 첨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 얘부터 할게요. 이 수출 실적 명세서는 아까 우리 수출 신고 필증 신고서상에 기재된 신고번호 치고 신고번호가 19페이지 저 위쪽에 있었죠. 동그라미 5번에 그렇죠? 071 1009 005 8574. 그래서 이 신고번호가 뭐 참고로 알려드리면 이게 뭐 어느 세관을 통해서 뭐 김포세관, 구로세관, 세관 말하니까 어느 세관을 통해서 어느 나라로 수출되었다는 걸 코드화 시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선적일자는 우리 선화증권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2016년 거기서 9월 2일자였다. 통화코드는 달러로 받기로 했죠. 미국 검색하시면 미국 달러죠. 그렇죠? 환율은 아까 1,000원이었죠. 서울 외국환 중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한 거. 그리고 외화 금액은 5만 달러 하시면 5천만 원이 수출 신고되는 금액이랑 일치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얘도 작성하셔야 되고 마감 누르겠습니다. 마감 버튼이 있는 것들은 마감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요거 하나만 신고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서식이 개정이 돼서 이 서식에다가 하나 더 들고 오래요. 뭘 들고 가야 되냐면 영세율 매출 명세서라는 서식도 첨부가 돼야 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7, 8, 9월달.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이제 이 수출은 자동으로 작성 거의 안 되죠. 그렇죠? 다 수동으로 치고 있죠. 그래서 서식, 첨부 서식 중에 부속 명세서 중에 자동으로 작성 안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수동으로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직수출이죠. 직접 수출한 게 5천만 원 있다. 얘는 저장 버튼, 마감 버튼 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띄워서 금액을 치시고 닫으시면 저장됩니다. 됐죠? 그러면 다른 거 없다고 치면 수출이 있으면 요 5천만 원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방금 제가 수출 실적 명세서랑 영세율 매출 명세서까지 첨부했죠. 그렇죠? 요거까지 첨부하시고 마감하셔야지 정상 마감돼요. 마감됐죠? 그렇죠? 마감하시고 제가 지금 뭐 지난번에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교재 나와 있는 그 전자신고 파일 제작에서 역시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시는 작업은 뭐 앞에 뭐 실습은 못했지만 책에 제가 실어드렸으니까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뭐 TET 2급 정도 하신 분들은 이거 많이 해보셨죠, 그렇죠? 근데 뭐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고서 그리고 선화증권 그리고 해당하는 날짜 환율 다 확인해서 입력하는 건 그다음 문제고. 자, 이렇게 해서 수출 건은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에 부동산 임대업종 좀 해볼게요. 뭐 부동산 임대업종도 제가 교재는 21페이지 보시면 아주 간단한 사례를 하나 적어드렸죠. 그렇죠? 다른 거 없고 임대 사업만 한다고 치자라고 가정을 해서 제가 간단하게 임대 내용 밑에 드린 거 보이시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 그 같은 회사에서 계속 작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뭐 임대하다고 치고 임대 내역은 2016년도 10월부터 12월 달 석 달치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 내역을 보시면 실제로 이건 당연히 뭐 TET 2급 같은 데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죠?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고 정리하셔야 되겠죠. 실제로 1층에 이제 빌려주고 있대요. 한창전자라는 회사에 이렇게 빌려주고 있대요. 그리고 2층은 우리가 쓰고 있다? 그럼 얘는 아니죠. 임대해 주는 것만. 보증금, 월세, 관리비. 그렇죠? 그래서 밑에 추가적으로 이 월세랑 관리비에 대해서는 월세 70, 관리비 1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매달 말일자로 발행하고 있고 돈은 다음 달 5일 날 받는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관리비 있죠. 관리비. 이 관리비를 보시면 밑에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써드린 게 건물관리비는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발행해줘요. 여기에 대해서 발행해주는데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20만 원은 수입이 아니란 얘기죠.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 관리비를 그냥 요 10만 원에 대해서 11만 원 받겠죠. 부가세 포함해서. 그죠? 받아서 납입 대행한다는 얘기는 대신 내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중간에서 우리가 임대인 입장에서 관리비를 대신 내주고 있을 뿐이다. 아시겠죠? 11만 원 받아서 관리사무소 같은 데 대신 내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우리 수입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증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간주임대료 계산하셔야 되겠죠. 임대인이 부담한다. 자, 그래서 간단한 10월부터 12월 달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임대료에 대한 임대료랑 월세, 임대료 월세 그리고 관리비 여기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행부터 10월, 11월, 12월 석 달 한번 발행해 볼게요, 제가. 자, 가서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약간 10월부터 12월 달까지로 매달 말일자로 발행한다고 했죠. 그렇죠? 10월 30일자 10일 과세. 임대료 70 그리고 거래처는 제가 임의로 역시 마찬가지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한창전자. 책이랑 일치시키기 위해서 코드 번호는 141번으로 하고 사업자 번호는 그 21페이지 그 임대 내역에 나와 있었죠. 11381346668.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서 등록을 하고 전자계단서 발행했다고 치고 전자세금계단서 그냥 바로 강제로 입력할게요. 1전자입력으로. 그리고 분계는 다음 달 5일날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으로 해서 하시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제품 매출이 아니죠. 그렇죠? 제품 매출이 아닌데 임대료 수입으로 잡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임대료 수입으로. 근데 이게 이 회사가 임대가 주 매출이면 411번의 매출 코드인 임대료 수입을 쓰고 영업의 수익이라면 904번을 써야 되는데 임대 사업이 주업이라고 치고 하겠습니다. 가정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 411번 임대 주 수입이라고 가정하고 411번으로 집어넣을게요, 제가. 이건 우리 수입 맞죠? 월세 받은 거니까. 자, 문제는 이제 관리비는 따로 발행해요. 가정을 제가 그렇게 했어요. 관리비는 별도로 세금 계산서 따로 발행한다. 10일 과세 관리비 10만 원에 만 원 받긴 받는데 이건 우리 수입 아니죠. 받아서 대신 내주고 있을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래처는 동일하게 한창전자고 전자계산서 발행했다고 치고 전자세금계산서 1 전자입력. 그리고 분계를 잘 보세요. 이건 우리 수입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수입으로 잡으시면 안 돼 이걸. 그래서 분계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계 방식이 제가 이걸 한 이유가 시험은 분계 자체가 정답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실무에서는 정답이란 게 없어요. 본인만의 분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이건 우리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혼합으로 해서 이걸 제품 매출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건물 관리비를 잡습니다. 건물 관리비.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의 들으시다가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본인만의 방식이 있거든요. 건물 관리비로 하고 대변은 차변은 뭐 주 외상 외상 매출금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받아서 내주는 것뿐이니까 받을 때까지 미수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왜 비용이 대변에 와 있죠? 이게 이 회사가 관리비를 대신 내주니까 관리비를 먼저 임대인이 받아서 그리고 한창에다가 그 관리비에 대해서 이 한창 임차인한테 관리비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다시 발행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실제로 이 임대인 같은 경우는 이 건물 관리비에 대해서 먼저 세금 계산서를 받겠죠. 그때 차변에 건물 관리비라고 분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우리 관리비가 아니니까 얘한테 발행하면서 대변에 건물 관리비 10만 원 비용 집어넣어야지 이게 상세가 되겠지. 차변 대변이. 어렵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한 이유가 이걸 이해하시라고 한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분개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사례를 일부러 집어넣었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험에선 분개 정답이 있지만 실무에 나가시면 이제 실무자분들 중에 고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분개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분개 방식을 보시고 분개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건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한번 실제로 실무 업무 보시다 보면 다양한 분개 방식이 있으니까 보시고 뭐 이거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한 달마다 입력하시고 복사하면 되겠죠, 그냥. 어차피 임대료가 뭐 계속 바뀌는 게 아니니까. 중간에 바뀌면 이제 바뀐 대로 하셔야 되고. 똑같다고 가정했으니까 복사 바로 해버릴게요, 그냥. 복사해서 11월 31일 날짜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그리고 또 복사해서 12월 말일자로 또 복사해서 집어넣겠습니다. 11월 가보시면 복사돼 있겠죠. 복사돼 있죠. 어차피 매달 똑같다고 제가 가정했으니까. 다만 이제 전자입력은 가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게 전자입력, 이것도 전자계산서 발행했다고 치자. 그리고 12월 31일 날 일자도 가서 복사되어 있는데 전자입력만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여하튼 간에 이렇게 해서 매달 월세 70만 원에 관리비 10만 원까지 해서 총 240이죠. 그렇죠? 80만 원의 석 달치 신고서 보겠습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12월까지죠. 자, 들어가 있죠? 240에. 여기는 관리비가 포함된 거예요. 지금 매달 10만 원에 대해 석 달 30만 원 포함된 거죠. 그렇죠? 월세 70에 관리비 10만 원. 이것만 또 마감해 버리시면 또 에러 뜨겠지. 그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하시는 분들은 뭐 첨부하셔야 돼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란 걸 첨부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혹시 FAT 1급만 듣고 오시는 분들은 이거 작성 안 해보셨으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TET 2급 들으신 분들은 이거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10월부터 12월까지로 해서 우리 상호 임차인이 한창전자였죠. 그렇죠? 한창전자. 층수는 1층 101호였거든요. 그 임대 내역에서 21페이지. 그리고 동은 이거 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위치한 건물이냐? 구로였죠. 서울 구로. 구로동 건물이고 그리고 면적 다 쳐야 돼요. 면적이 165제곱미터였고 용도는 사무실. 그리고 임대기간은 2016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거 보고 그대로 치시면 되겠지. 01 1월부터 2016년도 12월 31일까지고 보증금은 4천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간주임대로 나오겠죠. 그리고 월세 70에 관리비가 10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10만 원. 10만 원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밑에 보시면 임대 수익 금액으로 관리비가 30만 원 잡혀버리죠. 석 달치가. 근데 문제는 이 관리비라는 게 우리 수입이 아니잖아. 그렇죠? 따라서 관리비는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안 돼. 왜? 우리 수입이 아니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수입으로 신고할 금액은 월세 부분에 대한 70에 대한 석 달치 210만 원하고 간주임대료 부분에 대한 18만 983원에 대한 10% 신고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간주임대료 18만 983원에 대해서 10% 부가세 내야 되겠죠. 그렇죠? 이 18만 983원에 10%니까 간주임대료는 신고서 어디에 우리 반영하는 거예요? 기타 매출에 18만 983원 이렇게 해서 10% 내야 되겠죠. 그렇죠? 10% 18,098원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수동으로 이렇게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본인만의 분계 방식이 있다고 실무에서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 않고 수동으로 입력하지 않고 18,098원 이걸 여기 자동으로 찍을 수 있게 어떻게 하냐 하면 매일 매출 전표 이렇게 입력해요. 다시 말하면 저만의 방식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이거 강의 들으시고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2월 31일 이걸 건별로 입력해요. 건별로 입력하시면 기타 매출이 찍히니까 간주임대료 그리고 18만 983원에서 부가세가 찍히겠죠. 1.1로 나눠버리니까 다시 18만 983원 부가세는 18,098원 수동으로. 그죠? 자, 그리고 이건 전자계산서 발행 대상 아니니까 여기서 분기를 어떻게 하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내는 것은 18,098원 간주임대료는 부가세만 내잖아. 그렇죠? 이걸 혼합으로 해서 그렇죠? 내가 부담한다고 했죠. 내가. 따라서 부가세는 나중에 내야 되니까 부가세 예수금 놔두시고 임대인이 부담하니까 이거 보통 이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서 세금과 공가로 18,098원 이렇게 많이 분개하시거든요. 왜 자꾸 분개 이상한 분개를 하고 있지? 저만의 방식. 그죠? 실무 나가면 실무자분들마다 다 본인이 분개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자동으로 18,098원에 대한 이 부가세가 신고서 가서 굳이 수동으로 입력하지 않더라도 조회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찍히죠. 자동으로. 그렇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서 닫을게요. 닫고 마감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일단 끝까지 해볼게요. 제가 마감 버튼 눌렀을 때 에러가 발생하겠지. 분명히 뭔가 빠졌다고. 마감 버튼 누르시면 지금 얘만 첨부되어 있죠. 그렇죠? 자, 마감했을 때 뭐가 에러가 뜰까요? 합계표 없다고 뜨겠죠. 그렇죠?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뭐 이상한 것도 죠. 과세 표준 명세에 뭐가 빠졌다고 뜨죠. 그렇죠? 자, 합계표 일단 합계표는 우리가 앞에서 마감해 봤으니까 월세 관리비 석 달치에 대해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 총 6장 마감하시고 자, 그럼 이제 합계표가 여기 보이겠죠. 근데 하나만 더 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추가로 이제 보셔야 될 게 과세 표준 명세라는 걸 좀 보셔야 되는데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이 회사가 신고되는 매출 자체가 258만 983원이 매출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다 매출 아니죠. 우리 회사 매출이 아니고 여기에는 지금 뭐가 섞여 있냐 하면 우리 회사 수익 금액이 아닌 즉 매출이 아닌 월 관리비 10만 원의 석 달치 30만 원과 간주임대료 이것도 수입 아니잖아. 그렇죠?
이 18만 원 얼마가 섞여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기재해 달래요. 요 258만 983원 전체 금액 중에 과세 표준 명세란 버튼이 위에 상단에 있거든요. 과표라고 해서 이걸 눌러서 210만 원이 우리 회사의 진짜 임대료 매출이고 나머지 48만 983원은 여기에 수익 금액 아닙니다라고 해서 적혀 있죠. 그렇죠? 왜 아니지? 여기 이게 뭐예요? 건물 관리비 30만 원, 매달 10만 원씩 받은 거랑 간주 임대료가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수익 금액 아니죠. 구분 기재해 달래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전체 매출로 잡을 매출 금액이랑 매출이 아닌 거, 임대료 매출이죠. 그렇죠? 임대료 매출과 임대료 매출이 아닌 것을 구분 기재해 달래요. 특히 여기 보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등록할 때 제조회사라고 등록했으니까 이게 지금 코드가 제조 코드가 뜨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하면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드 번호 외우고 있으니까 부동산은 업종 코드로 바꿔주셔야 돼요. 실무에서는 그냥 F2 이렇게 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저는 코드 외우고 있어서 701201이 부동산 임대료 코드거든요. 얘도 701201.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하튼 간에 결론은 258만 983원 중에 210만 원만 임대료 매출이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왜 아니냐 하면 지워졌죠. 건물 관리비 및 간주 임대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야지 에러가 안 뜨거든요. 확인 누르시고 이제 마감 버튼 누르시면 에러가 안 뜨겠죠. 마감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기능을 제가 다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마감한다는 것만.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뭐 아까 관리비 붕괴 붕괴 이상한데 이렇게 저한테 자꾸 항의하지 마시고 하시죠. 본인만의 붕괴 방식이 나중에 실무를 많이 해보시면 이렇게 생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 뭐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드렸고 전산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이 전산 모든 것들을 매뉴얼을 우리가 뭐 암기할 필요가 없죠 전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뭐 실무하실 때는 도전 프로그램 매뉴얼 따로 있으니까 도전 그 회사에서 발행하는 거. 자, 그래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